불교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며 서울 도심을 감동과 환희로 몰아넣은 지난 주말 연등회에 대해 축제의 미래형 모델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시권에 들어온 연등회에 대해 외국인들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축제로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사를 통해 만년의 정토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이 화합의 100만 등불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봉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춘천불교계도 봉축탑에 불을 밝히며 시민의 행복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희망을 발언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서 어버이날을 앞두고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효잔치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며 서울 도심을 감동과 환희로 몰아넣은 지난 주말 연등회를 두고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문화축제 연등회, 불기 2563년 행사를 돌아보며 과제를 짚어봅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10만 연등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최대 축제에 종교를 넘어 50만 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자발적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제는 수동적 관객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서 연등회에 참여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We see every year Buddha birthday, but we never had the chance to participate. And we feel really grateful that we have this amazing opportunity, be united with people and with Korean culture as it's Buddha birthday. And it's as well really beautiful because it contains lanterns. So this is how we became supporters. Really beautiful to watch in first person Korean culture. 올해는 연등회의 핵심 장엄 등이 한층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친근한 만화 캐릭터와 어린이 장엄 등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에 맞춰 평화와 정의의 가치도 가득 담겼습니다. 독립운동 유적지 진관사를 비롯해 천태종과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 등이 대형 태극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천태종은 국민화합과 경제회복을 기원하는 팔모 등과 코끼리, 해태, 사자, 용을 형상화한 초대형 장엄 등으로 연등회 볼거리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수행도량 금강서원은 소음과 매연을 줄이기 위해 장엄등 발전기를 배터리로 교체했는데 환경까지 고려하는 연등회 미래 모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는 성대하게 또 체계적으로 또 이제 각 사찰의 동참도 다른 해보다도 더 자발적으로 성의 있게 이렇게 다 참석해서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라는 그런 그 표에 맞게 잘 치러진 행사 같습니다. 연등회를 생중계한 방송사의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도 시청자들에게 보고 듣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올해 BBS 불교방송은 최초로 유튜브 실시간 영어 중계를 선보였고 본 행렬 중계에는 드론으로 한층 생생한 현장 상황을 다양한 화면으로 송출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된 BBS 불교방송이 개국 29주년을 맞아 글로벌 미디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 포교에 첫 발을 내딛는 불사인 것이죠. 연등회는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성장했지만 대중화의 숙제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불교 문화의 우수함과 대중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종교를 초월해 보다 폭넓은 참여와 파급 효과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울림마당, 연등행렬, 회양한마당에서 행사의 품격과 흥미를 배가할 스토리텔링, 나아가 드라마적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대중의 주목도를 높이고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콘텐츠의 개발, 프로그램 다양화도 요구됩니다. 연등 축제에 대한 그 정부가 가져야 될 관심, 또 서울시가 가져야 될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미가 되면은 물론 이제 연등회 주최하는 쪽에서도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참여하는 단체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202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 올해 연등회는 매우 성공적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수세기 창조와 변화를 거듭해온 연등회에 내재된 역동성이 현대적 표현 방식으로 구현돼야 할 때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올해 연등회는 국내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함께하면서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시화되고 있는 연등회, 외국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영석 기자입니다. 국적과 인종, 종교의 벽을 허물며 글로벌 문화축제로 나아가고 있는 연등회. 한국의 유구한 전통문화유산이 곧 세계적 콘텐츠란 사실을 확인한 한마당 잔치였습니다. I felt great. I felt so wonderful, alive. There's so much energy flowing with me. I love the Korean people and I'm just so happy to get to experience this. So the Lotus Lantern Festival i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Korea, and the fact that we can be part of that is an honor, I think. Yeah, and we're so proud of that, and I'm very happy that I could be part of it today. 밤 11시를 넘겨서도 외국인들은 연등회 축제의 현장을 떠나질 않습니다. 연등 행렬 참가자와 시민, 외국인들은 종각 사거리 회양 한바당에서 모든 차이와 차별을 넘어섰습니다. 서로 어깨를 내어주고 손을 맞잡으며 부처님의 자비가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길 염원했습니다. Very happy I could be here today and very lucky. It's been a beautiful moment. A lot of people, really great experience. 올해 연등회는 스리랑카와 부탄,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권 불교 국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글로벌 축제로서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연등 축제에도 여러 외국의 권스님들 같이 모여서 서울에서 연등 축제하고 그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각 나라의 불교의 그 힘으로써 세계가 하나 되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사찰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를 한국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는 연등회가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최고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종교 화합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의 공통된 방향은 연등회의 가치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혜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기 2563년 부처님 모신 날 봉축사를 통해 만년의 정토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은 화합이라는 100만 등불을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조계사 초하루 법문에서 종단이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성부를 미룬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과 정토 사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며 모든 사부대중들의 마음에 밝은 지혜의 등불이 켜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어 부처님 탄신 후 발끝마다 연꽃이 피어났듯 하나의 등불이 다른 등불로 이어지는 100만 등불로 세상을 비추자고 서원했습니다. 하나의 등불이 다른 등불로 이어져 100만의 등불이 되고 차별 없는 밝은 햇살처럼 무량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대승 원력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을 다짐합시다. 원행 스님은 일심으로 기도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사부대중은 이제 만년의 정토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화합이란 100만 등불을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불교가 되고 희망이 돼야 한다며 100만의 원력이 모이면 망고에 빛날 정토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자신이 불교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100만으로 모이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번뇌를 없애는 정토를 이루어 만고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원행 스님은 조계사 초하루 법문에서도 대승불교의 핵심인 상구보리 하화 중생을 중생교화를 위해 성부를 미룬 보살과 정토 사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력의 참선과 타력의 연불이 다르지 않으며 함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연불과 참선을 겸하면 호랑이가 뿔을 다룬 것 같다 그랬어요.
호랑이가 그래도 뿔이 없어도 무서운데 호랑이에 뿔까지 달려오세요. 초타력을 함께 겸비했다. 그래서 참선과 선과 그리고 정토를 함께 겸하는 게 원행 스님은 참선과 정토를 겸하는 것은 결국 나와 남이 함께 수행하고 기도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승불교가 되면서 보살불교가 되고 보살불교는 바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보살불교입니다. 나와 남을 함께 일성불하자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남을 함께 수행하고 기도하는 원행 스님은 이 같은 대승불교 사상의 요체를 설명하면서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과 불교 전문 요양병원 건립 등을 위해 종단이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루 100원 이상을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을 모으는 것은 모두를 위한 불사이며 모두에게 회항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오색빛깔 봉축연등 아래에서 원행 스님의 초하루 법문을 경청한 불자들은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동참을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울산과 안산의 경찰이 각각 봉축법회를 봉행하며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박건찬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경승실장 덕진스님,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명본스님, 울산경찰청 불자회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기 부처님의 몸을 씻기는 관욕의식을 통해 업장에 때를 씻고 깨끗하고 맑은 생활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도 안산불교연합회 회장인 상록경찰서 경승위원장 승현스님과 모상묘 상록경찰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석한 내빈들은 부처님 관불의식을 진행했고 모상묘 서장은 안산 지역 발전에 힘쓴 공로로 보문선원 주지 정진 스님에게 감사장을 전했습니다. 봉축 연등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춘천 불교계는 봉축 탑에 불을 밝히며 시민의 행복과 인근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희망을 발언했습니다. 천태종 춘천 사문사도 봉축 등에 불을 밝히며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입니다. 보물 77호 춘천 소양로 7층 석탑 주변이 봉축 등으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봉축 등이 불을 밝히자 춘천 지역 주요 사찰 스님과 사부대중들은 석탑 주변을 돌며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또 시민 저마다 행복한 날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올해 춘천 지역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은 소양로 7층 석탑 주변을 가꾼 춘천 역사문화공원 준공식의 즈음에 열려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춘천 사암불교연합회장 진철 스님은 봉행사에서 저마다의 가슴 속에 품은 부처님을 이웃들에게 이어주고 이어주면 나와 인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늘 칭찬하고 화합하며 너와 내가 함께 이익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하게 됩니다. 이날 점등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춘천 시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발언했습니다. 부처님의 이 덕분에 진신사리가 있는 석탑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춘천 시민 모두에게도 널리 또 이렇게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춘천 점등식은 춘천 시민을 위한 전통문화 행복 대축제로 치러져 사찰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청소년 백일장과 사생대회, 전통민요와 무용 공연이 마련됐고 특히 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전통 혼례식을 진행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정성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춘천 천태종 3사도 5일 오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하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주지 행주 스님은 지극한 마음으로 등을 밝혀 무명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내 마음속의 무명도 밝히지만 내 주위의 어둠도 덜어내고 이 불빛이 더 퍼져서는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까지도 다 이 밝은 빛처럼 살기를. 사문사 사부대중은 탑과 코끼리, 용, 연꽃 등으로 장엄된 봉축 등을 밝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는 가족의 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자리를 주제로 제16회 오대산 걷기 명상축제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연 명상마을 독림선원에서 전나무 숲길과 월정사, 선제길 등을 지나는 4km 구간 숲길을 걸으며 5월의 실록과 오대천의 맑은 물소리를 함께 즐겼습니다. 이 봄에 새로운 푸른 잎을 피어내듯이 이런 희망찬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서 또 함께 평화롭게 나누고 서로 사랑하자는 이런 의미의 걷기 대회였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오대산 걷기 명상축제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과 각종 체험 행사, 저글링과 마임 등으로 꾸며진 힐링 콘서트가 펼쳐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해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효잔치가 열렸습니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단 할머니들은 환히 웃으며 지난날의 아픔을 잠시 잊고 방문객들과 어울렸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 이옥선 할머니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열린 나눔의 집 효잔치 현장. 한산했던 광장에 청소년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가해국 일본을 내서 공식사지와 법적 배상을 위해 싸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힘을 내서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그런 만수강을 기원하는 그런 효잔치고, 학생들은 할머니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미리 준비한 선물과 카네이션을 전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학생들 너무 감사해요. 오는 것도 감사한데 너무 막 한 보따리 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공부 잘하고 어머니 아버지 말 잘 듣고 또 오시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저런 공연도 보고 그다음에 축사도 들으면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지만 특히나 할머니들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쁨을 이제 크게 느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불자 가수 김은국 씨와 방송인 김구라 씨도 함께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유명인들의 즉석 무대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해 오랜 시간 봉사해온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 6명 가운데 절반은 건강상 이유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나눔의 집 측은 피해 할머니들의 나이가 고령인 만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나라를 불받아 내놨는데 일본 놈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때까지 똑바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부분이고 당장 해결할 부분이 이건데 할머니들 혼자 이걸 해결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연세도 많고 또 일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와 인권을 알기 위해서는 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 나눔의 집 효잔치는 우리 마음속 어버이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독립운동가 용성스님 창건도량이자 3.1 독립운동의 성지인 서울 종로 대각사가 용성스님 제자 도문스님을 법사로 특별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명예 원로 의원이자 대각사 조실 도문 스님은 대각사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하루 특별 법문을 설했습니다. 도문 스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전 세계 인류는 용성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수지해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인 용성 스님은 지난 1911년 조선 독립과 민족 해방을 부르짖으며 서울 종로 봉익동 1번지 일대를 사들여 지금의 대각사를 창건했고, 독립운동의 성지 대각사는 한국 근대 민족 불교의 산실인 대각회 총본산이기도 합니다. 비구니계의 큰 스승 묘공당 대행선사 원적 7주기 추모 달해제가 한마음선언 안양 본원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3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한마음선언 해외 지원에서도 대행선사 열반 7주기를 맞아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대행스님은 지난 1972년 설립한 한마음선언을 전국 15개, 해외 10개 지원을 갖춘 매머드급으로 성장시켰고, 국내 최초의 영탑공원 조성, 한글 뜻풀이 경전 보급, 법문의 영상매체화 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재단법인 연등장학회가 경북 군위 제2석굴암에서 제14회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인재불사를 이어갔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생 10명과 대학생 10명에게 총 1,8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를 힘써 보거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줄 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젊음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 모두 열심히 되찾던 말이로 반드시 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 제2석굴암 주지 법등 스님이 사제 6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연등장학회는 지금까지 577명에게 총 4억 5,7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9.11 테러 사태로 문명 충돌론이 대두된 이후 최근 들어 문명 보편주의와 문명 다원주의의 변증법적 시도로 문명 융합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에 우리가 문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지를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문화 융합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문명 보편주의를 내세운 문명 충돌론이 서구 유럽 문명의 우수성을 강변했다면, 이에 대항한 문명 다원주의는 각 문명들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기독교 문명권과 이슬람 문명권의 충돌 속에 내재된 배타와 독선의 자문명 중심주의를 벗어날 길은 없을까?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이한구 경희대 석좌 교수의 문화융합론을 중심으로 문화융합론의 근거는 무엇인지, 문화유전자의 융합이 문화융합의 증거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 탐구했습니다. 문명 보편주의와 문명 다원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변증법적 종합의 시도로서 문명융합론을 이한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문화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의 문화유전자와 문명의 삼중 구조론 등을 제시한 이한구 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는 문명들의 전면적인 만남으로 문화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인류 역사도 작은 집단과 문명들이 통합되는 과정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속에는 문화 유전자도 들어있어 모든 정보가 빠르게 교환되면서 문화 유전자의 뒤섞임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그 위에 문화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호감 속에서 그게 이제 공감을 일으키는 것은 동서 음악의 융합적인 행태가 어떤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도 문화융합론은 서구 제국주의의 유산이 느껴지는 문명 충돌론과 이에 대항하는 문화 다원주의를 변증법주로 융합한 시의 적절한 시각이라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거대 담론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학의 진보와 현대사회의 성격을 담아내면서 결합시키려 시도한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부 색깔이나 국적이나 가치관, 개개의 어떤 가치관까지를 뛰어넘는 어떤 보편적인 호소력으로 사실은
인류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사람들의 심금을 이렇게 울리고 있는. 예. 그러니까 그게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생생한 그런 사례인 것이죠. 새로운 문명은 지금까지와 달리 칸막이가 없는 인류 보편적인 문명이라는 이한구 교수는 역사의 진정한 주역이 되려면 자문명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문명들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문명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평중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문화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면서 열린 문명다원론을 정처할 수 있다면 문화융합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세계가 자문명 중심주의를 벗어나 융합의 바다로 나아갈 때 인류가 화합하는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화쟁 토론을 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제 전국의 거리는 연등의 물결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연등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특히 지난해 비가 온 탓에 참여하지 못했던 불자들은 올해 수많은 장엄물과 연등을 보며 감동과 함께 환희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올해 처음으로 TV 생중계 드론을 사용해 하늘에서 내려다본 연등 행렬을 생생히 전해드렸는데요. 또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연등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적인 전통문화축제로 발전해 나가는데 BBS 불교방송이 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5월 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